어머님, 그 돈 그냥 은행에 넣어두시면 손해예요. 제가 아는 투자처가 있는데 1년에 20% 수익이 나와요. 며느리 지혜가 제 적금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8억. 저와 남편이 40년간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정말 안전한 거니? 어머님, 제가 언제 거짓말했어요? 저도 이미 5천만 원 넣어서 1천만 원 벌었거든요. 그렇게 믿고 맡긴 제 전 재산. 하지만 6개월 후, 죄송해요, 어머님. 투자처에서 연락이 안 와요. 저도 피해자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며느리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기꾼이었구나. 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느린 숨, 깊은 삶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천에 거주하시는 74세 최순덕 할머니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가족을 믿고 맡긴 평생 모은 재산, 그리고 그 믿음을 악용한 며느리의 치밀한 사기극.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낸 한 할머니의 통쾌한 복수기입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속이 시원해지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인천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최순덕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평생을 바쳐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 준비하고 밤 10시에 문 닫을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았죠. 순덕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건 다 우리 아들 때문이야. 남편이 항상 하던 말이었어요. 맞아요. 우리 민수가 나중에 편하게 살려면 우리가 지금 고생해야죠. 그렇게 모은 돈을 하나하나 적금으로 넣었어요. 매달 200만 원씩, 때로는 300만 원씩. 40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넣었죠.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제 손에 남은 건 8억 원이 든 적금 통장뿐이었어요. 여보,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많았네. 통장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남편과 함께 모은 돈이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아들 민수는 그때부터 자주 찾아왔어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괜찮다, 엄마가 아직 팔팔해. 그래도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착한 아들이었어요. 며느리 지혜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님, 저희가 자주 와서 안부 확인할게요. 고맙다, 지혜야. 그때만 해도 정말 좋은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자꾸 제 통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적금이 얼마나 되세요? 왜?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님이 평생 얼마나 모으셨나 해서. 글쎄, 좀 됐지. 얼마나요? 대략적으로라도요. 처음에는 대답을 안 했어요. 돈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혜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재산 관리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산 관리? 네, 어머님 나이에 그런 큰 돈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요. 아직 괜찮아. 하지만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런 식으로 계속 유도하더라고요. 결국 어느 날 솔직하게 말했어요. 8억 정도 된다. 8억이요? 지혜의 눈이 번쩍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으셨어요? 남편이랑 40년 동안 조금씩 모은 거야. 와,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날 이후로 지혜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자주 찾아오고 더 친절하게 대했어요. 어머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님, 마사지 받으러 가시지 않으세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갑자기 왜 이럴까 싶었지만 그냥 며느리가 효도하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지혜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뭔데? 어머님 돈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시면 손해예요. 손해? 네, 요즘 물가는 올라가는데 은행 이자는 너무 낮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투자를 하셔야죠. 투자? 네, 제가 아는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어요. 1년에 20% 수익이 나와요. 20%? 네, 어머님 돈이 8억이면 1년에 1억 6천만 원을 더 버실 수 있어요. 1억 6천만 원?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어요. 정말 안전한 거야? 어머님, 제가 언제 거짓말했어요? 저도 이미 5천만 원 넣어서 1천만 원 벌었거든요. 증거라며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여줬어요. 투자 계좌 같은 건데 정말로 수익이 나고 있더라고요. 봐요. 여기 1천만 원 수익 났다고 나와 있잖아요. 정말이네. 어머님도 하시면 1년에 1억 6천만 원은 기본이고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험한 거 아니야? 어머님, 이 투자처는 정부에서 인증한 곳이에요. 안전해요. 정부에서 인증했다고? 그럼 안전하겠네. 그리고 언제든지 빼고 싶으시면 빼실 수 있어요. 정말? 네, 자유롭게 넣고 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 어머님,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기회를 놓쳐요. 이런 좋은 투자처는 사람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래. 네, 제가 겨우 자리 하나 확보해 놨는데 다음 주까지 안 넣으시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요. 그런 식으로 재촉하더라고요. 일단 민수한테 얘기해 볼게. 아, 어머님. 민수 오빠는 이런 거 잘 몰라요. 오빠는 워낙 보수적이라서 투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도 아들인데. 어머님, 제가 금융업계에서 일했잖아요. 오빠보다 제가 이런 건 더 잘 알아요. 지혜가 예전에 은행에서 일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럼 정말 이런 거 잘 알겠네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1년에 1억 6천만 원이라니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그 돈이면 민수네 아이들 교육비도 걱정 없고 제 노후도 훨씬 편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혜를 믿고 싶었어요. 며느리인데 저를 속일 리는 없잖아요. 지혜야, 해보자. 정말요, 어머님?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지혜가 정말 기뻐했어요. 그럼 언제 하면 돼? 내일 제가 모시고 가서 절차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지혜야. 어머님, 정말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1년 후에 돈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음 날, 지혜가 저를 모시고 어떤 빌딩으로 갔어요. 여기가 투자회사예요. 생각보다 번듯한 곳이었어요. 사무실도 크고 직원들도 많았고요. 어서 오세요. 최순덕 고객님이시죠?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네. 지혜 씨가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투자 상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이 상품은 정부 보증 상품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정말 안전한 거네요? 네, 그리고 연 수익률이 20%로 고정되어 있어서 예측 가능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서류도 그럴듯했어요. 정부 인증 마크도 붙어 있고, 회사 도장도 찍혀 있고, 계약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읽어보려 했는데, 글씨가 너무 작더라고요. 이거 좀 작네. 어머님, 제가 다 확인했어요. 문제 없어요. 지혜가 대신 설명해 줬어요. 그냥 서명하시면 돼요. 결국 서명했어요. 그리고 8억 원을 이체했죠.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축하드립니다.
1년 후에는 9억 6천만 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직원이 악수를 청했어요. 그때는 정말 기뻤어요. 1억 6천만 원을 벌다니.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매달 투자 현황 보고서가 왔거든요. 어머님 봐요. 벌써 수익이 3천만 원 났어요. 지혜가 보고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정말이네. 제 말이 맞았죠? 1년 후에는 정말 큰 돈이 될 거예요. 그때는 지혜가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좋은 기회를 알려줘서 민수에게도 자랑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투자해서 돈 많이 벌고 있어. 정말요, 엄마? 뭘 투자하셨어요? 지혜가 알려준 좋은 투자야. 1년에 20% 수익이 나온대. 민수가 잠깐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20%는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지혜가 안전하다고 했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 이미 수익이 나고 있어.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지혜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투자 회사에서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안 온다고? 네, 일주일째 전화도 안 받고 사무실도 비어 있어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그럼 내 돈은? 어머님,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네, 저도 5천만 원 넣었다가 다 날렸어요. 잠깐 5천만 원 넣어서 1천만 원 벌었다고 하지 않았나? 너 1천만 원 벌었다고 했잖아. 그건 처음에만 그랬어요. 나중에 다 사라졌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지혜야,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회사가 잠겨버렸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지. 이미 했어요. 근데 경찰이 그래요. 이런 사기는 돈 찾기 어렵다고. 사기? 사기라고? 어머님, 저희도 당한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지혜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진짜 우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럼 내 8억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경찰과 계속 연락해서 최대한 찾아볼게요. 최대한 찾아본다고? 네, 하지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기대 안 하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8억. 제 평생 모은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니.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큰일 났어. 왜요, 엄마? 투자한 돈이 다 사라졌어. 뭐라고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엄마,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걸 설명했어요. 지혜가 투자를 권유한 것부터 돈이 사라진 것까지. 지혜가 그랬다고요? 응. 민수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엄마, 지혜는 은행에서 일한 적 없어요. 뭐? 지혜는 카페 아르바이트만 했어요. 금융업계 경험 없어요. 순간 온몸이 차갑해졌어요. 그럼 지혜가 거짓말한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엄마. 믿을 수 없어. 민수가 즉시 지혜에게 전화했어요. 지혜야, 지금 당장 와. 엄마랑 얘기할 게 있어. 1시간 후 지혜가 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어요. 지혜야, 내가 은행에서 일했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야? 민수가 추궁했어요. 오빠, 그게. 대답해. 사실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왜 거짓말했어? 그냥. 어머님이 믿으실까봐. 믿으실까봐? 어머님이 제 말을 안 들으실까봐 그랬어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그럼 투자회사는? 그것도 잘 몰랐어요. 잘 몰랐다고? 친구가 소개해줘서. 친구? 네,
친구가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민수가 화를 냈어요. 지혜야, 내가 지금 뭘 한 건지 알아? 엄마 평생 모은 돈을 날린 거야. 오빠, 저도 몰랐어요. 정말로 몰랐다고? 그럼 왜 엄마한테만 권했어?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그건. 그리고 내가 5천만 원 넣어서 1천만 원 벌었다는 것도 거짓말이지? 아니에요. 처음에는 처음에 조금 벌었어요.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뭔가 계속 이상했어요. 너무 변명이 많았거든요. 지혜야, 솔직히 말해. 내가 뭘 한 거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실수? 8억이 실수라고? 어머님, 저도 피해자예요. 친구한테 속은 거예요. 그때 민수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지혜야, 내 친구가 누구야? 왜요? 이름이라도 알려줘. 그건 개인정보라서. 개인정보. 엄마 돈 8억을 날려놓고 개인정보. 오빠, 왜 이러세요? 지혜야, 혹시 내가 그 친구와 짜고 친 건 아니야? 오빠. 아니면 아예 내가 계획한 거고. 오빠, 저를 뭘로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뭘로 봐야 할지 모르겠어. 지혜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요. 오빠, 저를 이렇게 의심하세요? 의심하지 말라고. 엄마 8억이 사라졌는데. 저도 슬퍼요. 어머님께 정말 죄송하고. 하지만 그 눈물도 가짜 같았어요. 다음 날 민수가 경찰서에 갔어요. 어떻게 나왔어? 엄마, 경찰이 그러는데 이거 명백한 사기래요. 사기? 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뭔데? 그 투자회사 사장이 지혜 친구래요. 친구? 네, 중학교 동창이래요. 그리고 엄마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대요. 더 있다고? 네, 모두 지혜가 소개한 사람들이래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지혜가 공범이었던 거예요. 그럼 지혜가, 네, 지혜가 사기 공범일 가능성이 높대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며느리가 저를 속였다니.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며칠 후 진실이 밝혀졌어요. 어머님, 지혜가 체포됐어요. 체포? 네, 사기 공범으로. 민수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혜를 제대로 못 봤어요. 아니야, 나도 속은 거야. 경찰이 그러는데 지혜가 이런 일을 여러 번 했대요. 여러 번? 네, 결혼 전부터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다고 해요. 그럼 너와 결혼한 것도 아마 엄마 돈을 노린 것 같아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지혜가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리고 민수와 결혼한 거였나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서 지혜를 다시 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니라 냉정한 사기꾼이었죠.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신뢰를 이용해 8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검사가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이런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서도 총 2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20억?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어떻게 변론하시겠습니까?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배상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배상할 돈이 있을까 싶었어요. 지혜가 마지막 변론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진실되게 들리지 않았어요. 피해 배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배상할 건가요? 판사가 물었어요. 집을 팔아서라도 배상하겠습니다. 피고인 명의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집 하나와 차 한 대입니다. 총액이 얼마죠?
2억 정도입니다. 2억? 제 8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분할 변제로 몇 년에 걸쳐서요? 10년 정도. 10년? 제가 84세가 되어야 다 받는다는 얘기였어요.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5년? 제 8억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 같았어요. 그리고 피해액 전액 배상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배상 명령이 있어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지혜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할 말 없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악마였어요. 이제야 인정하네. 어머님,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감옥 가니까 후회하는 거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이라고? 네, 어머님을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족? 네. 가족한테 그런 짓을 해?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혜가 감옥에 간 후 민수가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아니야. 그 여자가 너무 교활했던 거야. 그래도 엄마 돈이. 민수야, 내 잘못 아니니까 자책하지 마. 하지만 민수는 계속 자책했어요. 엄마, 제가 꼭 그 돈 찾아드릴게요. 어떻게? 지혜 집 경매로 나온 돈이랑 앞으로 지혜가 갚을 돈까지 다 받을 거예요. 그런다고 해도 2억 정도잖아. 나머지는 제가 벌어서 드릴게요. 민수야. 엄마, 제가 10년, 20년 걸려서라도 꼭 갚을게요. 착한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6억을 갚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매일 관련 기사를 찾아보고 비슷한 사건들을 조사했어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혜가 감옥에서 나온 다른 사기꾼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엄마, 이거 봐요. 민수가 보여준 자료였어요. 지혜가 감옥에서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들 명단이에요. 누구랑? 다른 사기 전과자들이요.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데? 지혜가 수감되기 전에 해외로 송금한 기록이 있어요. 해외로? 네, 스위스 은행에 4억 원을 보냈어요. 4억? 제 돈의 절반이었어요. 그럼 지혜가 돈을 숨겨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경찰도 이제야 이 사실을 파악했대요. 왜 진작 못 찾았어? 해외 계좌라서 추적이 어려웠대요. 근데 지혜가 감옥에서 실수로 그 계좌 정보를 편지에 적었나 봐요. 정말 바보 같은 실수였죠. 그럼 그 돈 찾을 수 있어? 경찰이 지금 국제 공조 요청 중이래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가능성은 있대요. 희망이 생겼어요. 비록 전액은 아니어도 절반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몇 달 후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마, 스위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가 흥분해서 전화했어요. 정말? 네, 4억 원을 동결시켰대요. 그리고 한국으로 송금 절차를 밟고 있다고요. 정말로? 네,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지만 확실히 받을 수 있대요. 눈물이 났어요. 비록 절반이지만 그래도 4억 원이면 제 노후에는 충분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혜의 공범들이 차례로 체포되면서 그들이 숨겨둔 돈들도 발견된 거예요. 엄마, 추가로 2억 원 더 찾았어요. 2억 원 더? 네, 지혜 공범들이 숨겨둔 돈이에요. 피해자들에게 배분된대요. 그럼 총 6억 원? 네, 엄마 원금의 4분의 3은 찾은 거예요. 완전히 다 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을 찾았으니 다행이었어요. 가장 통쾌했던 건 지혜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추가 재판에서 지혜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어요. 피고인의 해외 계좌 은닉 행위와 조직적 사기 행위를 고려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8년? 처음보다 3년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추징금 10억 원을 명령합니다. 추징금까지 피고인이 사기로 얻은 모든 이익을 환수하겠습니다. 판사의 말에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재판이 끝나고 지혜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어머님, 제가 8년 후에 나오면. 8년 후? 네, 그때 가서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8년 후에 나도 살아있을지 모르는데. 어머님. 그리고 8년 후에 나와서 또 사기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로 반성했어요. 반성? 걸렸으니까 반성하는 거지. 어머님.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가 8년 후에도 살아있다면 그때 경찰에 또 신고할 거야. 지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지혜는 8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갔어요. 그리고 저는 6억 원을 되찾았어요. 비록 2억 원은 못 찾았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나머지 2억 원은 제가 이 사건으로 얻은 교훈의 대가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돈보다 소중한 교훈을 얻었거든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너무 좋은 조건의 투자는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 민수는 지금도 자책하고 있어요. 엄마, 제가 지혜를 제대로 못 봤어요. 민수야, 내 잘못 아니야. 그 여자가 너무 교활했던 거야. 그래도 너도 속은 거야. 나만 속은 게 아니라. 엄마,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래, 이제 조심하자. 민수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마음은 편해요. 6억 원이면 제 노후에는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내서 지혜를 처벌받게 한 게 가장 큰 성과였어요.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지혜는 다른 사람들을 또 속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8년 동안 감옥에서 반성할 시간이 있겠죠. 요즘은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어울려 지내요. 순떡 씨, 그 며느리 정말 나쁜 년이었네. 그래도 돈은 대부분 찾았으니 다행이야. 그래,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활한데. 맞아, 특히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더 조심해야 해. 제 경험담을 들은 할머니들이 모두 놀라워해요. 어떻게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사람 마음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이 사건으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믿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제가 그 느낌을 무시하고 지혜를 믿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직감은 대부분 맞아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의심해보고 충분히 알아본 후에 결정해야 해요. 특히 돈 문제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요. 며칠 전에는 정말 웃긴 일이 있었어요. 다른 투자 권유 전화가 왔거든요. 할머니, 정부 보증 투자 상품인데 관심 없으세요? 정부 보증? 네, 연 30% 수익이 나와요. 30%? 지혜가 말했던 20%보다 더 높더라고요. 할머니, 지금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도. 야, 이 사기꾼아. 네. 나 이미 한 번 당해봐서 잘 알아.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할머니, 저희는 정식. 꺼져.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이제는 그런 전화 오면 바로 알아챌 수 있어요. 지혜가 감옥에 간 지 1년이 지났어요. 가끔 민수가 물어봐요. 엄마, 지혜가 편지 보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받지도 않을 거야. 정말요? 그래. 그 여자는 이미 내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야. 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한때도 뭐도 없어. 처음부터 거짓이었는데. 그래요. 지혜와의 모든 관계는 거짓이었어요. 제 돈을 노린 연기였을 뿐이죠. 하지만 이 사건으로 얻은 게 하나 있어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민수는 지혜가 체포된 후에도 계속 제 편에 서서 도와줬어요. 경찰서도 같이 가고, 변호사도 같이 만나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줬고요. 엄마, 제가 지켜드릴게요. 고마워, 민수야.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진짜 가족은 이런 거죠.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요즘 제 하루는 평온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 산책하고, 점심은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먹고, 오후에는 TV 보거나 책 읽고, 저녁에는 민수가 가끔 들러서 안부 묻고요.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잘 지냈어. 건강은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알았어, 고마워. 이런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가끔 지혜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커요. 그 여자가 정직하게 살았다면 지금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을 텐데. 왜 그런 길을 선택했을까? 돈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앞으로 더 조심하며 사는 것뿐이죠. 작년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왔어요. 70대 할아버지인데 혼자 사세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온 김철수입니다. 네, 최순덕입니다. 혹시 이 동네 은행 어디가 좋은지 아세요? 왜요? 적금 좀 넣으려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먼저 말했어요. 할아버지, 투자 권유 받으시면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요. 특히 높은 수익률 보장한다는 건 다 가짜예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당해봐서 알아요. 그냥 은행 적금이 제일 안전해요. 김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맙습니다. 조심하겠어요. 그렇게 제 경험을 나누며 다른 분들이 저처럼 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가 당한 건 억울하지만 그 경험으로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경로당에서도 제 얘기를 자주 해요. 순떡 씨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 그러게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투자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겠어. 맞아요. 그냥 은행이 최고예요. 지혜는 7년 후에 나올 거예요. 그때 제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살아있다면 또 조심해야겠죠. 그 여자가 진짜로 반성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기를 계획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 당해봤으니까 이제는 어떤 달콤한 말도 믿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나 친구가 투자를 권유한다면 정말 조심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 문제는 철저히 확인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조건의 투자는 의심해보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라요. 저처럼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저는 이제 6억 원으로 조용히 살 계획이에요. 더 많은 돈을 바라지도 않고 투자 같은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민수와 손자들 자라는 걸 보는 게 제 목표예요.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고 가족보다 소중한 건 건강이니까요. 지금까지 인천에 사는 최순덕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믿었던 며느리의 배신과 치밀한 투자 사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낸 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고 투자 권유를 받을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느린 숨, 깊은 삶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